안녕하세요. 자, 젠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가 환기 저걸 좀 달아줬죠. 일단은 뭐 환기 글쎄요, 뭐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심은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외인이 들어오는데 왜 밀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목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개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개인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라도 올라갈 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무조건 산다라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사도 빠질 자리에서는 빠지는 거고, 예, 개인이 산다라고 해도 올라갈 자리는 올라간다.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외인이 사는데 왜 빠지느냐? 네, 이걸. 자, 그래서 한번 답변을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좀 뭐 숲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선 제가 이제 신라젠하고 이제 HLB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 지금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 젠백스도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해드린 내용을 가지고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예전에 한 겁니다. 예전에 분석해 놓은 라인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봐서 얘기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죠.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결과를 보고 누가 얘기 못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 라인 때는 이 캔들이 생기기 전에 이거를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저는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지금 저항받을 자리에서 다 저항받고 내려온 상태, 그럼 여기는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라인대에서 이 라인대가 현재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흐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고 나와야 된다. 여기 자리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이런 저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이런 전 저점을 볼 필요 없다. 무조건 맞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적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종목마다 다르고 이때 시장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다른 위치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기를 보시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 글쎄 과연 여기까지 내려오고 반등을 줄지. 근데 저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꼭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위치에서 여기에 밀리면 좋지 않거든요. 이 자리가 밀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문제가 아니다.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꼭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봉상에서도 이미 이 라인대를 이렇게 많이 제가 설정해 놨다라고 해서 여기 하나, 여기 뭐 정확하게 이 중에 라인대 하나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자, 여기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와야 되고, 여기를 이렇게 제가 쪼갠 이유는 뭐였죠? 예,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의 지지 라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반등은
이런 반등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외인이 큰 손이고 세력이었다 라고 하면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자, 큰 손이든 세력이든 외인이든 얘네가 손실 안 보는 애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크더라도 개인들처럼 그냥 손절친다든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전략이 있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애들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세력이라는 게 여기에서 모두 털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털어버리면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조금씩. 그러다 보면 이런 악재 시장에서도 정리를 못하는 물량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에서 어떻게 작은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원리, 그런 내용. 그래서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큰 상승까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등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반등이 나와줘야지만이 정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 밑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젠백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 박스를 제가 그려보면 이 위에 큰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큰 박스 지금 하단 쪽이에요. 하단 쪽이기 때문에 이 밀리면 이 박스, 그리고 이 박스가 밀리면 여기,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여기까지 내려올 게 아니라 시장도 좋으니까 여기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왜 젠백스는 못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수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반등, 그러니까 지수가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뭐 물론 많이 올라간 종목, 뭐 비중은 별로 되지 않아서 수익금은 크진 않지만 뭐 20%대도 있고요, 3%대도 있고요, 4%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보다도 더 작은 상승, 그러니까 적은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다, 많다.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종목에 대해서 하락하는 위치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시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미 어제부터 자리를 잡고서 반등을 이끌려고 하는 모양을 잡은 그런 차트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럼 수급이 어디로 가겠느냐? 저 같아도 자리를 잡는, 물론 저도 좀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예, 매수를 못하고, 예, 오늘은 제가 단타 매매를 못하긴 했지만 충분히 단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러면 단타를 치던 매수를 하던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승을 하고 있고 자리를 잡는 종목을 들어가지, 이런 젠백스의 이 상황에서 여기를 들어가지 않는다. 젠백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상승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지 못했다. 또 이 제가 차트를 너무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또 제약 바이오던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재료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재료가 없어서, 그러면 내일은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재료는 여기나 여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자리를 만들어주고, 내일 시장이 좋던 안 좋던 다른 종목은 못 가더라도 쟁백스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간다가 아닙니다. 내일 가든 모레 가든 언제 가더라도 자리를 만들어 주면 수급이 어디, 지금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에서 익절을 한 현금이 어디로, 젠백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태까지 이렇게,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에 이 시장
이때 시장이 뭐 그렇게 좋았었나요? 뭐 시장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젠백스를 좋게 얘기하지만 이럴 때 살짝 이 지금 이것 뭐 시장 때문에 밀린 거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상승을 못했다. 다른 종목 이렇게 갔는데 못 갔다라고 해서 이걸 잊어버리시고 젠백스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빠졌을 때에 대한 부분과 오늘 반등을 시켜주려고 했던 이 수급이 어떻게 실패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네, 그래갖고 녹화가 잘못해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승을 못했던 오늘 상승을 못하고 좀 이런 부족함이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분봉상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를 상승을 시키면 되는데 상승시키지 못하고 밀리면서 어떻게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는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흐름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어제입니다. 어제 이렇게 빠지면서 자 여기를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어요. 자리를 잡아줬는데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자리를 잘 만들어줬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면 여기와 자 올려준 어제 종가상의 위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시장에 의해서 반등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시가에 대한 부분이 깨지고 어제의 이 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빠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은 시장은 강했는데 젠백스 뭐야? 손절 쳤죠.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누군가가 이렇게 매도 물량을 잡아먹고 자리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상승을 못한 이유와 이걸로 인해서 손절칠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과 주봉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점 제가 한참 전에 설정을 해드렸던 이 저점의 구간에서 지금 분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받아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을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아쉬움은 있지만 이 또한 저는 계획적이다 아니면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 제가 분석한 이 내용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 제가 그냥 자 보험을 좀 들어 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가 못 가면 어떻게 다음 자리 이런 박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밀리면 다음 박스에서 움직임을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제가 분석이 틀릴까봐 이렇게 보험을 좀 들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밀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